네, 이제 오늘은 가히 조선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만큼은 기분이 많이 좋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이제 이에 더해서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건 다음 시간이나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이 선종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제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벌크선이 주력 선종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컨테이너선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최근의 행보만 보면 주력으로 수주하는 선종을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저변에는 현재 이 철광석을 포함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이제 작년처럼 초급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벌크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컨테이너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 중국의 철광석에 사용되는 그 절반 가량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부가 언제든 그러니까 원하면 이제 규제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과연 이제 자국 내 철강 수요가 예전만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거는 그 BDI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10월의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이 주력 선종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향후 얼마 동안에는 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서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악성 종양이었던 이 해양 플랜트 산업을 떨어낼 만큼 지금처럼 좋은 가격에 계속 수주를 한다면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오늘처럼 중국 조선사들보다는 국내 조선사들을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 벌크선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벌크선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들 중국만큼 큰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그 최근 벌크선에서 컨테이너선으로 이렇게 선회한다는 건 알겠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 특히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어떤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건조를 해야 이득일까요? 보시는 거는 2018년 8월에 이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확신이 배가 되는 시기라는 리포트인데요. 100%라는 건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종별 수주 실적과 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도크 할당량은 어느 정도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그리고 이제 도크별로 가장 많이 할당된 선종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각 조선사마다 조금씩은 상이하겠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도크의 약 40%에서 50% 정도는 이 초록색, 그러니까 탱커선으로 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아니고 이제 가스선, 그러니까 이제 LNG나 LPG선이 한 2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컨테이너선이고 이제 그 다음이 벌크선, 그리고 이제 기타 선박 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초록색, 그러니까 탱커선들이 도크로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선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둘의 비중만 합쳐도 70%가 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게 들어와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기사를 보시면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을 많이 수주하는 건 좋은데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하는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이제 컨테이너선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선 때문에 국내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말은 이제 과장인 것이죠. 차라리 여기에 이제 탱커선이 이끈 조선 호황이라고 하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좀 비중이 좀 낮더라도 만약에 이제 배값을 좀 높게 받으면 전체 비중이 그렇게까지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G선이 전체 도크 비중에서 방금 한 2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억 불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게 50%가 올라서 그러니까 3억 불이 되면 25% 비중을 고지고대로 적용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에 주구장창 배를 건조하면, 그러니까 3억 불에 주구장창 배를 건조하면 탱커선 수주를 좀 못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과연 이 논리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죠. 사실 오늘 공시가 나온 이 삼성중공업이 2,500억짜리 배를 수주한 것처럼
그러니까 수주 단가, 그러니까 선가가 올라가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크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선가가 올라가는 건 우리가 쉽게 주식으로 쳤을 때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런 식으로 선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을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수주 단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기는 마진이 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달러의 수주를 했을 때 남기는 게 100억이고 2억 달러의 수주를 했을 때 남기는 게 200억이면 어느 계약이 더 이익이 많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후자죠. 그래서 이제 선가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조선사들에게 더 좋은 건 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배를 수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인 것이죠.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선박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선박일까요? 이 LNG 선박을 수주하면 고부가 가치 선박이고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 아닌 걸까요? 사실 이건 잘못된 표현인데요. 현재 이 LNG 선박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는 논리를 보면 바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선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부가 가치라는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부가라는 거는 뭘 만드는데 드는 비용 대비 남는 게 많아야 고부가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사의 제목처럼 배값은 높지만 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가도 높으면 그게 과연 고부가 가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LNG선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선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기는 게 많이 없으면 이 LNG선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 아니고 컨테이너선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어떤 조선사가 수주한 배가, 그러니까 어떤 조선사가 수주한 배가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같은 선종을 여러 척을 수주할 때 그 조선사가 수주한 선박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선사가 LNG선 한두 척을 고가에 수주하는 게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 한 번에 5척 혹은 6척을 수주해야 그게 바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북미 지역에서 LNG 운반선을 수주를 했는데 한 번에 4척에서 2척, 그러니까 총 6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온 삼성중공업도 LNG 운반선 4척을 한 번에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제 작년 5월에 나온 기사죠. 그래서 LNG 운반선 6척을 한 번에 수주했다는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선종을 많이 수주했을 때 일반적으로 남기는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같은 선종을 여러 척을 수주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팥빵 만드는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은 선종을 여러 척을 건조하면 설계도 한 번만 하면 되고 건조 작업도 반복해서 대여섯 번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선종이 다르면 세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이 선종에 따른 설계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같은 선종을 여러 척 수주를 하게 되면 한 척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팥빵 얘기를 꺼내보면 이 팥빵 100개를 한 번에 만드는 게 피자빵 한 40개, 팥빵 30개, 옥수수빵 30개를 따로따로 만들 때 만드는 속도나 이제 재료 가격, 그러니까 이런 부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중국은 컨테이너선을 주로 수주했고 한국은 이제 대표적인 이 고부가 가치 선종이 LNG, LPG 운반선, 탱커선 등을 수주했기 때문에 한국 조선 업계가 좋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잘못된지 아시겠죠? 설사 이제 가스선이나 탱커선을 이제 고가에 수주했을지는 몰라도 이걸 단일 선종으로 연속 수주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거 몇 척, 저거 몇 척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수주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비싸다고 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이 아니라 남기는 게 많아야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만약에 어떤 조선사가 특정 시기에 수주한 선박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한 건지 아니면 이제 적자 수주를 한 건지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이제 동일 선족의 선박을 연속으로 수주해서 건조를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조선사가 뭐 7개월 전에는 LNG선 2척 수주를 하더니 뭐 4개월 전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2척 수주를 하고 또 이제 한 달 전에는 이 탱커선 그 한 척을 이제 수주를 했다면 이 조선사가 이제 수주한 총 물량은 뭐 5척이라서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남기는 마진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투자한 조선사가 수주를 잘하고 있네, 뭐 일 열심히 하고 있네, 수주 물량 잘 채워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기업 분석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표를 보시면, 지난 2007년, 2008년도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무려 그 15%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인데요. 그럼 이제 이 당시에 현대미포조선은 왜 이렇게나 엄청난 이제 이익률이 나왔던 걸까요? 왜냐면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 이제 PC선, 그러니까 이제 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PC선만 주구장창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김밥 예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제 미포조선, 그러니까 현대 미포조선은 뭐 떡볶이도 만들고 튀김도 만들고 뭐 김밥도 만들기에는 이제 도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김밥만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을 이제 단일화해서 계속 찍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미포조선은 이 탱커선, 그러니까 PC선만 이제 주구장창 찍어내기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당시 주가도 그렇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말도 안 되게 나왔던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뭐 이제 현중이나 삼중, 뭐 대우조선해양, 뭐 한조양 같이 이 개별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조선사들이 지난 한 2년간 수주 공시를 찾아서 이제 배를 연속으로 수주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띄엄띄엄 수주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주한 선종이 뭐 연속성이 없이 그러니까 들쑥날쑥했다면 수주 총액은 높게 나왔을지언정 마진율은 그다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수주를 받은 순서대로 100% 배를 이제 건조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거는 뭐 세팅을 했다가 바꿨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국내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선종은 1위가 탱커선, 2위가 LNG, LPG 같은 가스선, 그리고 3위는 컨테이너선 순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는 거는 뭐 LNG 선이라고 해서 고부가가치 선박이고, 뭐 컨테이너 선이라고 해서 이 고부가가치 선박이 아닌 게 아니라, 이 같은 선종을 연속으로 건조해서 남기는 마진율이 높은 선박들을 이 고부가치 선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를 방금 현대미포조선의 예를 통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업 투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그렇다면 도대체 조선주들에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를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면들에는 뭐가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